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어 경어 표현 개념 잡기를 해볼 텐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걸 설명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우선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해보죠. 화면을 보시면 두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와타시가 소치라에 이키마스, 내가 그곳에 갑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는 센세가 소치라에 이키마스, 선생님이 그곳에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점이라면 주어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와타시였던 것이 아래쪽에서는 센세로 바뀐 것 뿐이죠. 간단하죠?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게 경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문장에서 행동은 이키마스, 갑니다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겸양어, 종경어가 갈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죠. 간다라는 행동을 누가 하죠? 와타시, 즉 내가 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행동의 주체이므로 이 문장을 경어로 바꿀 때 나를 낮춰야 됩니다. 따라서 겸양어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와타시가 소치라에 마이리마스. 여기서 마이리마스는 이키마스의 겸양 표현입니다. 아직 마이리마스를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왜 겸양 표현이 들어가는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바로 내가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아래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행동은 이키마스로 똑같습니다. 다만 행동의 주체가 여기서는 센세로 바뀌었죠.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닌 상대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대를 올리는 종경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키마스의 종경 표현인 이라시아이마스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주어만 달랐던 두 문장인데 경어로 바꾸니 완전히 다르죠. 제가 행동의 주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장면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기초 레벨을 지나면 수수 표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 이런 건데 기억나시나요? 이 수수 표현이 경어를 공부할 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행동의 주체라는 점에만 집중해서 조금 심플하게 다루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각각의 표현을 배울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쿠레루와 모라우의 뜻은 각각 주시다, 받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쿠레루는 상대가 주시다, 모라우는 내가 받다가 되죠. 지금 이 경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기초 단계를 떼시고 수수 표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수 표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예문이 센세가 와타시니 쇼루이오 카이테 쿠레마시다. 해석하면 선생님이 나에게 서류를 써 주었습니다. 이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직역을 해도 한국말로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예문을 보면 와타시와 센세니 쇼루이오 카이테 모라이마시다. 직역을 하면 나는 선생님에게 서류를 써 받았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서류를 쓰셨고 그걸 선생님에게서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1번 문장과 똑같이 선생님이 나에게 서류를 써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 표현 배울 때 쿠레루, 모라우를 바꿔 써보는 연습을 하곤 하죠. 기초 레벨에서 수수 표현 배울 때 저 두 문장이 같은 뜻이니 열심히 바꾸는 연습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교재와 강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몇 번이고 강조하겠지만 쿠레루와 모라우를 저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저 두 예문이 똑같이 해석되고 또 이 문장에서 저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두 문장은 경어로 바꾸면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문장에 나타내는 장면 자체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작성했고 그 서류가 선생님에게서 나에게로 온 것이죠. 이제부터 두 문장을 경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죠. 우선 이 문장에서 행동은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쿠레마시다. 주었습니다. 이게 행동이 됩니다. 중간에 카이때, 써서라는 동사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문장 전체를 종결시키는 동사가 경어를 만들 때의 행동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써서 주었다이니까 주었다가 경어로 만들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행동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문장을 보시면 센세가
선생님이 주신 거죠. 맞나요? 선생님이 행동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경어로 바꿀 때 상대방을 올리는 존경어를 써야 합니다. 행동인 쿠레루를 존경어로 바꾸면 되겠네요. 쿠레루의 존경어는 쿠다사루라고 하는데 이걸로 바꾸면 센세가 와타시니 쇼루이요 카이테 쿠다사이마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문장을 보죠. 여기서 바로 전 문장과 같은 원리로 행동은 모라이마시다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행동의 주체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행동은 받다죠. 자, 그럼 누가 받았나요? 와타시, 내가 받았습니다. 즉 이번 문장에서 행동은 모라우이고 이 행동의 주체는 나입니다. 행동의 주체가 나이니 나를 낮추는 겸양어를 써야 합니다. 모라우의 겸양어를 이따다꾸라고 하는데 이걸 써서 와타시와 센세니 쇼루이요 카이테 이따다키 마시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쿠레루 모라우를 써서 같은 장면을 설명했는데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겸양어, 다른 하나는 존경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주어만 바뀌어도 경어 표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같은 장면을 설명하더라도 쿠레루와 모라우, 무엇을 쓰는지에 따라 존경어, 겸양어가 결정된다는 것. 이게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이었는데 지난 시간부터 이번 강의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본어에서 경어를 공부할 때 행동의 주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깊게 행동의 주체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겸양어, 존경어, 정중어 각각의 표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쌤이었습니다.